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 첫 번째 시간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개발 환경은 기업에서 구축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개발 환경 구축의 이해, 개발 환경 구성 시 구현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서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사용 편의성, 그리고 성능,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의 환경을 구축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각종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환경 또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이런 또 그리고 각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의 환경이라든가 솔루션의 어떤 종류들, 벤더사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도구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서버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소프트웨어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발 도구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는 기본적인 개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구현 도구가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구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개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개발 툴킷 또는 개발 인바이러먼트,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도구에 빌드 또는 배포를 수행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성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제 컴파일하고 그다음 빌드하고 배포하는 데 쓰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와 모듈에 대한 의존성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현 도구들이 단순히 이제 소스 코드를 메모장에다 써가지고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컴파일뿐만이 아니라 디버깅도 하고 그 다음에 빌드도 하고 배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 구현 과정을 도와주는 보통 이런 개발 툴키트, 개발하는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종류를 보면 뭐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라든가 이런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뭐 C 언어, C++ 언어를 사용할 때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스트 도구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드의 기능 검증이나 또는 전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코드의 테스트나 테스트에 대한 계획, 수행, 그다음 분석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뭐 종류에는 X 유닛, 그다음에 스프링 테스트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상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서들이나 각 작성한 소스 코드, 그다음에 리소스 이런 산출물들을 버전 관리 등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큰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는 소규모로 소프트웨어 코드만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배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 기간의 서버 단위로 서버 클라이언트 위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소스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또는 그 개발할 때 구축할 때 분석 설계 또한 구현 테스트 과정 전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물이 다큐멘테이션 된 어떤 문서들이나 이런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형상 관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시에 이런 형상 관리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형상 관리는 이제 버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형상 관리를 할 때, 버전 관리를 할 때 수정된 사항들이나 변경 사항들을 기존 이전 변경되기 전 정보까지 히스토리까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시에 필수로 포함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이제 뭐 CVS나 또는 서브 버전, 그래서 SVN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빌드 도구가 있습니다. 빌드 도구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빌드, 배포를 지원해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과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빌드 도구는 이 구현 도구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구성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컴퓨터를 구축할 때는 컴퓨터의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 환경은 이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개발 환경 구축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 시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이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 시에는 운영 체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버의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 개발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서버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는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구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웹 서비스 아키텍처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 구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또는 다음이라든가 모든 웹으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이렇게 이런 이 솔루션이나 이 서버들 간의 관계 구조, 이 아키텍처에 의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나 또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합니다. 리퀘스트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TTP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웹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HTTP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고 그것을 컨테이너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WAS라는 거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그러니까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의 요청에 대한 처리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전달하는 리스판스 해주는 역할만 하고요. 대문 역할만 합니다. 어떤 세션이 접속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IP로 또는 이 HTTP로 프로토콜로 접속이 되어 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받아준 것을 요청을 전달을 해서 이 WAS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하고 로직 처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요청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리퀘스트를 해주는 리스판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웹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동기화된 JSP나 서블릿 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를 동기화된 프로세싱을 통해서 웹 컨테이너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거기에 이제 뭐 스레드나 이런 걸 통해서 서블릿의 어떤 데이터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DB에서 DB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서블릿을 통해서 웹 컨테이너가 뭐 로드 밸런싱이나 또는 또는 그 동기화된 JSP나 또는 서블릿 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컴파일해서 그 페이지를 그러니까 HTML 소스 형태로 해서 리스판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판서에서 웹 서버가 그걸 받아서 결국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버 하드웨어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웹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 웹 서버가 하는 일은 이제 웹 브라우저, PC 웹 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의 HTTP를 이용한 요청과 응답 처리를 해주는 웹 엔진이 설치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서버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웹 서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와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이 서버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웹 서버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HTTP 요청을 받아주는 그런 엔진이 설치된 서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티어 구조로 웹 서버, 와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렇게 파이 서버 이렇게 네 개로 따로따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한 서버에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 서버는 웹상의 정적 콘텐츠, CSS, 자바스크립트, HTML, 이미지 등을 처리하고요. 주요 설치 프로그램은 웹 서버라고 우리가 웹 엔진 뭐 이런 솔루션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아파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쓰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IIS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웹 서버고요. 그다음 웹2B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인데 팀엑스에서 만든 웹 서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와스라고 하는데 동적 컨텐츠를 서블릿, JSP, ASP 등을 처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인 와스 엔진을 설치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는 톰캣, 뭐 웹로직, 제오스, 레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웹 서버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같은 이게 같이 나란히 1대1로 매칭해서 쓰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하고 톰캣을 이렇게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웹2B하고 제오스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웹2B, 제오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용도의 DBMS가 설치된 서버고요. 보통 뭐 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MySQL, 뭐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일 서버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보면요.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PC나 또는 모바일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HTTP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환경에는 보통 PC나 모바일 디바이스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서버 개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UI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는 클라이언트 환경 프로그램, 그다음에 웹브라우저 활용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PC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설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설치 프로그램도 보통 뭐 워드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웹으로 쓸 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이제 아주 필수죠. 요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웹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요즘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이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뭐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모바일 웹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바일 웹은 이제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개발 환경 구축에 있어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물리적인 어떤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아까 우리가 서버 뭐 웹서버라든가 또는 뭐 와스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에 설치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버의 하드웨어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고요. 뭐 운영체제는 우리가 이제 서버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뭐 사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유닉스나 뭐 윈도우즈나 유닉스나 리눅스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들웨어. 이 미들웨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연결을 해주고 솔루션과 솔루션 간의 연결을 어떻게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를 그런 또 솔루션 그 어떤 뭐 부하라든가 부하 분산이라든가 또는 그 각각의 그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면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웹로직이라든가 뭐 앞에 우리가 말하는 뭐 제우스나 톰캣 이런 것들이 다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DBMS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DBMS를 뭐 설치할 수 있고요. 뭐 오라클이나 MS SQ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웹 서비스 기반의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는 뭘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았고요. 요 그림 아키텍처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상 관리는 우리가 여기 형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 보면은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컨피그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거 어떤 속성 정보라든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쓰는 산출물 또는 각종 환경값들 또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전체 과정에 발생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뭐 산출물이라든가 뭐 어떤 관리하는 산출물 또는 개발 산출물 또는 소스 코드 그 자체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산출물이나 소프트웨어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의 기존 정보들과 중복되지 않거나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이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변경 사항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형상 관리를 통해서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프트웨어의 가시성, 추적성, 무결성 이런 것들 품질 보증을 보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잘 관리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그 변경 사항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단위별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그 변경된 사항들을 다 각각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변경된 사항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형상 관리를 통해서 또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출물들을 체계적으로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가시성이라든가 추적성 이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변경 사항이 언제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고 변경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결성 어떤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품질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험에 난다 그러면 이건 뭐 필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인데 요 형상관리 개념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요. 이 형상관리는 기본적으로 이 레파지터리에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 뭐 소스 코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산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관리라든가 메타데이터 정보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CCB라는 게 있어요. 컨피규레이션 컨트롤 보드라고 그래서 형상관리 통제위원회를 통해서 통제위원회는 뭐 대단한 뭐 어떤 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팀이 있으면 프로젝트 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요구 사항을 하는 뭐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변경 사항을 요청하거나 변경 사항이 변경됐을 때 그런 것들을 승인하거나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허용해 주거나 실시하거나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 관리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어떤 형상 식별, 통제, 감사, 기록 이런 절차를 통해서 평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상 관리를 하는 통합 개발 환경에 있어서 뭐 CVS라든가 SVN 이런 것들을 쓰고요. 보통 SVN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뭐 소스 코드 관리하는데 주로 많이 쓰죠. 소스 코드의 변경 관리. 자, 형상 관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명 주기 동안 제품의 무결성과 변경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프로젝트 변경 발생 시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경을 발생했을 때 어떤 체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형상 관리, 대상 파악, 그다음 베이스라인 지정, 버전 관리,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 절차.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요거는 뭐 형상 관리 절차니까 이 용어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험에 나오기 좋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이 식통 감기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형상 식별 통제 감사 기록. 그래서 식통 감기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통 감기,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이렇게 해서 절차를 가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 식별이라는 것은 형상 관리 대상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 관리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이디로 이제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이디와 관리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변경 이슈가 발생 시 아이디와 관리 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변경 이력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통제라는 것은 형상 항목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위해서 형상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요. 변경 요구 관리, 변경 제어, 형상 관리 등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베이스라인에 대한 관리 및 형상 통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어느 선까지 제한된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위,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야 우리가 가능한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시간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에 어떤 제한된 그런 어떤
기준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베이스라인의 무결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형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베이스라인 변경 시에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자, 형상 기록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식통 감기, 그러니까 식별이나 통제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쭉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변경 형상이나 변경 관리를 한 것들을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 관리까지 해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환경 구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뭐 구현 도구라든가 테스트 도구라든가 형상 관리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런 웹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 안에서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그 서버 단에서의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이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웹브라우저라든가 PC용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이라든가 모바일 웹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미들웨어, DBMS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형상 관리에서는 그 형상 관리 기법, 식통 감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형상 관리 통제위원회 CCB 이것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